자기주도 학습, 혼공, 독학 모두 같은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혼공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실 혼공은 2010년대 유행했던 자기주도 학습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 혼공, 독학의 차이와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혼공은 혼자 공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혼밥, 혼술이 유행하였고 작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며 혼공 열풍이 불었습니다. 혼공과 비슷한 개념으로 독학이 있습니다. 독학은 홀로 독, 배울 학,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검색해보니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 학습 목표 설정, 학습 프로그램 선정, 학습 결과 평가 등 학습의 전체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의 형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위키 백과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배움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하는 학습 방법이자 능력 개발 방법이다. 비슷한 단어로 자학, 자습, 독학, 자습 등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혼공, 독학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조금 다릅니다. 즉, 본인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할 때 자신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아이가 혼자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알아서 공부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정확한 의미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공부의 전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활동입니다.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의 노력과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재미있는 활동,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 보기, 친구들과 노는 것이 훨씬 즐겁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물론 학년에 따라서는 적절한 학습 자리와 공부 방법 찾는 것도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3가지 과정은 계획, 실천, 반성입니다. 이것은 비단 공부뿐 아니라 다른 활동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항상 이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하루의 계획부터 세우라고 합니다. 물론 주말이니까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휴식 계획까지 세워서 저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짠 계획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보통 주말에는 오전 수학 공부, 코딩 연습, 오후에는 영어 공부와 독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계획에 따라 하루 생활을 하고 밤에 잠자기 전 본인이 세운 계획을 다시 보면서 실천 여부를 반성하고 평가합니다. 초반에는 왜 주말에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다른 친구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다고 반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 때에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휴대폰 메모 혹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기록을 해둡니다. 수시로 그것을 보며 실천을 하고 밤에 잠자기 전 다시 확인해 보며 오늘 할 일을 다 끝냈는지 내일 할 일을 미리 구상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학년에 상관없이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무엇을 할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며 계획을 세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메모장이나 공책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반드시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금방 지치고 실천하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매일 스스로 실천해 나가며 성취감을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하루를 보냅니다. 실천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기록한 계획에 줄을 그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전 본인이 아침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보면서 하루 생활을 반성합니다. 이때 일기를 쓰거나 다이어리에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본인이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내일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본인의 학습 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몇 학년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행하는 커다란 오해는 우리 아이가 학년에 맞는 학습 수준을 갖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4학년이면 당연히 4학년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never. 어떤 아이는 학년은 4학년이지만 2학년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영어 실력은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에 있어서 몇 학년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단원평가에서 어느 정도 맞는지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부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부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분 좋을 때에는 3, 4시간 공부를 하다가 기분 나쁘고 우울하면 아예 책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순수하게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이와 함께 체크해 봅니다. 학원 가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등을 모두 빼고 하교 후 집에 있는 여유 시간 중 얼마나 공부할지 정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학습에 대한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피드백과 보완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봤으면 본인이 틀린 문제를 다시 살펴보며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단어를 또 틀리고 결국 그 단어는 암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해 피드백하고 다시 살펴보며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와 혼공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혼공, 독학, 자기주도 학습은 모두 혼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 실천, 반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학습 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공부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학습에 대한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부모님이 옆에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